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했던 경험. 또는 내가 자랑을 했다가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 보였던 기억.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 중에서도 이 자랑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자랑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죠. 대체 이 자랑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랑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 보입니다. 영수 씨는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나 이번에 사업 대박 났어. 이번 달 매출만 억 단위야. 요즘은 외제차 아니면 못하겠더라니까? 친구들은 속으론 부담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와, 대단하다. 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끝날 무렵 영수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잘 버는 내가 이런 것쯤은 문제없지. 모두 환호했죠. 와, 역시 영수. 그런데 정작 계산대 앞에서 영수 씨는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미안, 다음엔 내가 꼭 살게. 결국 남은 친구들이 각출해서 계산을 마쳤습니다. 모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자랑은 그렇게 하더니 정작 쓸 때는 안 보이네. 돈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뭐 했어? 그 순간부터 대화는 공감 대신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돈 자랑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드러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결국 돈 자랑의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적을 만들거나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둘 다 당신이 바라던 결과는 아닐 겁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분은 큰 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일 뿐이다. 돈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통해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돈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세요. 조용히 품위를 지킬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며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오늘은 말 대신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품격은 말없이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점심 모임에서 수진 씨는 환한 얼굴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되더라고.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민정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죠. 모임이 끝난 뒤 민정 씨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 애만 더 초라해 보이잖아.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애는 뭐 하고 있니? 내겐 기쁜 일이 누군가에겐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부모의 자부심을 넘어 듣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공감이 없는 자랑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 품격이다. 자녀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진짜 품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다른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과 배려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학벌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유치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 민철 씨는 술잔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대 후배들 어디 있어? 역시 우리 대학 나온 애들은 일 처리가 빠릿빠릿하고 똑똑하단 말이야. 회사도 우리 학교 사람들 좀 더 뽑아야 돼. 다른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맞아요. 선배님 말씀이 맞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정훈 씨는 가만히 술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방 대학 출신으로 입사 후 내내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훈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웬 학벌 타령. 괜히 서럽네. 학벌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니 너는 나를 따라오기 힘들 거야. 이 자랑은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학벌은 한때의 성취일 뿐 현재의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배울 자세를 갖추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결국 학벌 자랑은 자신감이 아닌 과거에 갇혀 있다는 신호로 보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교만은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학벌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동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성장시킬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배경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과 배려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함이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낼 겁니다. 네 번째, 인맥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공허합니다. 저녁 모임에서 태호 씨는 대화를 주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홍길동도 알아. 진짜 친해. 그 사람 집에도 몇 번 갔었지. 이번에 새로 낸 책도 나한테 사인해 줬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라고 맞장구 쳤지만 속으론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정작 본인은 자랑할 게 없으니 남의 이름만 빌리는구나. 모임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잘나야지. 주변 사람만 잘나면 뭐해. 인맥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뭐 있어? 하지만 이런 자랑은 공감을 얻기는커녕 듣는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거리감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와 친한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인맥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빛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는구나. 진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갇힌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태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맥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의 장점과 성과로 대화를 채워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진심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5번째, 동네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품위는 주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혜린 씨는 대화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사는 동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 한국동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야. 다들 알지? 새로 생긴 카페랑 레스토랑도 정말 고급지고 사는 사람들도 다 수준이 다르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부럽다 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전세로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민영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은 못 나오겠다. 속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동네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고급지고 멋있어. 너희는 따라오기 힘들겠지? 하지만 이런 자랑은 공감을 얻기보다 듣는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거리감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따뜻한 집은 주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정과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덕에 있다. 동네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품격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동네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어떤 추억과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주소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든 가장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6번째, 명품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진정한 품격은 물건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점심자리에서 은지는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가방 봐봐. 땡땡 브랜드 신상인데 몇백만 원짜리야. 백화점에선 구하기도 힘들다더라. 내가 진짜 어렵게 샀지. 친구들은 겉으로는 우와, 멋지다 라며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학원비를 겨우 마련하며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거든요. 모임이 끝난 뒤 수진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내 평생 저런 가방 언제 한번 살 수 있을까? 명품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어. 너희와는 다르지? 하지만 이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위축감과 거리감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의 가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진심에서 드러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과 배려가 사람을 빛나게 한다. 명품은 당신을 꾸밀 수는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마음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명품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이 가진 물건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물건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한 명품이 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물건보다도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자랑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자랑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교훈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